60세 이후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과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무서운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드시는 그 과일이 사실은 당뇨를 부르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하면 뇌졸중까지 유발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의 편입니다. 병원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과일의 두 얼굴, 누군가는 알고도 숨기고 있는 이 무서운 정보, 오늘 반드시 알려드릴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자연식이니까 괜찮겠지 하며 매일 챙겨 드시죠. 하지만 60세 이후 우리의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땐 에너지가 되던 과일이 이제는 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60대 이상이 특정 과일을 계속 섭취했을 때 당뇨병 발병률이 3배, 다른 연구에서는 신장 기능이 30% 이상 저하됐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납니다. 치료는 돈이 되지만 예방은 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장 끊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 그리고 오히려 뇌졸중과 치매를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까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부모님의 생명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그 과일을 내일 아침에도 또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60세 이후 지금 당장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무조건 피하셔야 할 과일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전처럼 먹었다가는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매일 드시는 과일 때문에 당뇨, 신장질환, 심장 문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일들이 왜 위험한지,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누구나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껍질만 까면 간식으로도 좋고 속도 편해서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하나에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는데요. 이건 하루 권장 섭취량의 1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젊었을 때는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칼륨이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인 칼륨은 결국 고칼륨 혈증이라는 문제를 만듭니다. 고칼륨 혈증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해지고 심할 경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칼륨 수치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는 고령자일수록 바나나, 멜론, 키위 같은 고칼륨 과일을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나나는 당분도 많습니다. 보통 바나나 하나에 당이 1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각설탕 4개 정도와 맞먹는 양입니다. 특히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몸이 쉽게 지치고 당뇨병 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속이 편해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과 혈당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과일입니다. 두 번째로 피하셔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과일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껍질째 먹는 품종은 씹기도 편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지요. 하지만 포도는 당분이 정말 높은 과일입니다. 100g 기준으로 약 16g의 당이 들어있고 한 송이를 드시면 50g 이상의 당을 한 번에 섭취하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초콜릿 한 조각보다 당이 더 높습니다. 또한 포도에 들어있는 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습니다. 포도당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도 떨어집니다. 과당이 계속 쌓이면 지방간이 생기고 혈액 속 지방이 늘어 심혈관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동맥이 딱딱해지고 결국 고혈압이나 뇌졸중의 위험까지 생깁니다. 게다가 포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소변도 제대로 못 보게 되며 심한 경우 응급실에 실려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변 배출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결석이 더 쉽게 생기고 더 오래 남게 됩니다. 건포도는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이 더 진해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한 줌의 건포도에도 당분이 25g 이상 들어있어 혈당을 순식간에 올릴 수 있습니다. 포도는 혈당, 간, 신장 모두에 부담을 주는 과일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과일은 망고입니다. 요즘은 망고도 대형 마트나 과일 가게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자주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샤베처럼 먹는 냉동 망고도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망고는 당분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망고 한 개에는 약 45g 이상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탄산음료 한 캔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망고는 혈당 지수도 매우 높습니다. 혈당 지수가 80 이상이라는 건 밥보다도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빨리 오르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는데 60세 이후에는 이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피로해지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망고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진 60세 이후에는 입술이 붓고 입안이 따갑거나 심한 경우 숨쉬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망고 알레르기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망고는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한 대신 당과 수분이 많아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망고는 단맛은 좋지만 60세 이후에는 절대 안전하지 않은 과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친숙한 과일입니다. 가을철이면 단감, 홍시, 곶감까지 다양하게 즐기시는데요. 하지만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위산과 만나 위 속에서 굳어져 위석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석이 생기면 음식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복통, 구토,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 장을 막아버려 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 갑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거나 단백질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석이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은 또한 변비를 유발합니다. 탄닌은 장의 연동 운동을 억제해 변이 딱딱해지고 잘 내려가지 않게 만듭니다. 이미 장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후에는 아주 쉽게 변비가 생기고 복부 팽만이나 배변 곤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곶감입니다. 곶감은 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당과 탄닌이 농축됩니다. 곶감 한 개의 당분은 생감 두 개와 비슷하고 탄닌 함량도 훨씬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곶감을 차와 함께 드시거나 간식으로 집에 두시는데요. 60세 이후라면 당분과 탄닌 모두가 위, 장, 혈당에 부담이 됩니다. 또한 곶감은 치아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질기고 끈적한 식감 때문에 틀니가 불편하거나 치아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홍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당분과 탄닌은 그대로입니다. 혈당을 올리고 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감은 가을철 별미일 수 있지만
60세 이후 건강을 생각한다면 과감히 줄이시거나 완전히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6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건강한 과일 4가지. 앞서 위험한 과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꾸준히 챙기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한 끼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된 과일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먹을수록 병을 키우는 과일도 있지만 반대로 뇌를 지키고 혈관을 살리고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과일은 60세 이후 반드시 식탁에 올라야 할 건강 과일입니다. 하나하나 모두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효능이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준비도 간편하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을 부드럽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첫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이 과일은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안에 담긴 건강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항산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라는 것이 체내에 많이 쌓이는데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망가뜨리고 염증을 만들며 노화와 질병을 앞당깁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이런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 미국의 연구에서는 하루 50g 정도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이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하는 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는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당분 함량도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보통 100g 기준으로 당분이 10g 이하로 과일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아침 식사 후 한 줌 정도의 블루베리를 요거트나 오트밀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생으로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된다면 냉동 제품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하게 만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과는 60세 이후 가장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가장 먼저 사과는 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로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느리게 해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특히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장내 좋은 균을 늘려 면역력 향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사과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데도 좋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생기기 쉬운데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으니 되도록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1개면 충분하며 가능하면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늦게 사과를 드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과를 고를 때는 너무 단맛이 강한 품종보다는 적당히 달고 단단한 품종을 고르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냉장 보관하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를 과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분명히 과일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과일처럼 달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실 뿐입니다.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100g 기준으로 1g도 되지 않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장점은 지방입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황반 변성 같은 질환이 생기기 쉬운데 이 두 성분은 눈 속의 조직을 보호하고 시력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에는 엽산, 칼륨, 마그네슘도 들어 있어서 뇌 건강, 혈압 조절, 근육 기능까지 두루 챙길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넣거나 식빵 위에 발라 드셔도 좋습니다. 맛이 너무 느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계란이나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더 맛있고 부담이 없습니다. 칼로리가 꽤 높기 때문에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과일과 채소의 중간에 있는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과일에 가깝습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색을 만드는 성분이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노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립선암, 위암, 폐암 같은 여러 암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꾸준히 먹은 남성들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30% 이상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혈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라이코펜이 혈관 안쪽 벽을 보호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당분 함량도 낮아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100g당 당분이 4g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가열해서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죽 같은 음식들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토마토는 비타민C와 칼륨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혈압 조절에도 좋습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피곤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토마토를 매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이 4가지 과일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며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제는 단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으로 과일을 다시 바라봐야 할 시기입니다. 이 좋은 과일들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식탁에 한 가지씩 꼭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일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건강을 챙기기 위해 먹었던 과일이 오히려 병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처음 들으셨다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알고 피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을 자극하고 심장을 위협하며 뇌혈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60세 이후의 몸은 예민하고 섬세하게 관리해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식탁 위에 올리고 있는 그 과일이 오늘 영상 속 이야기와 겹친다면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과일은 건강을 지키는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몸을 베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하루 한 조각의 올바른 과일 선택,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이드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링크 한번 보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응원의 한마디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꼭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선택권 있는 삶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